사실 허리 통증에 대해서 병원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의 70%는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많은 병원에서는 이 이야기를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아니, 다루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사 한 대, 물리치료 한 세션, 수술 하나가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주니까요.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숨겨진 진실을 그동안 병원 문턱에서 멈춰 섰던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중현입니다. 올해 57살이고 척추와 근골격계를 전공한 재활의학과 의사입니다. 벌써 30년째 환자분들의 허리를 만지고 보고 치료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의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제 아버지도 평생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고 제 환자 중 몇 분은 통증 때문에 손자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표정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보가 누군가의 노년을 살리고 걸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여행을 떠날 용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의사의 보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1분 정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시청자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셔서 매일 올라오는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직접 댓글로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MRI 찍었는데 디스크가 있대요. 수술해야 하나요? 이 질문 앞에서 저는 늘 복잡한 심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MRI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9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은 사람들, 즉 일상생활에 아무 불편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의 68%에서 디스크 퇴행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2021년 미국 북미 척추학회 가이드라인입니다. MRI가 실제 통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비율은 고작 25에서 35%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MRI는 뼈와 디스크처럼 단단한 구조물은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 허리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 인대, 관절막, 후관절의 미세한 손상이나 염증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집의 외벽만 보고 내부 배관이 새는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느끼는 통증이 찌릿하다, 타는 듯하다, 걸을수록 심해진다, 가만히 있어도 뻐근하다와 같은 감각이라면 그건 디스크 문제가 아니라 허리 주변 구조물의 퇴행과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굳어서 한참을 꼼짝 못하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허리가 펴지지 않아서 천천히 허리를 펴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건 디스크보다는 근육과 인대의 문제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MRI 결과에 지나치게 겁먹지 마십시오. 디스크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통증이 언제 어떤 자세에서 더 심한지를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앉아 있을 때 아픈지, 서 있을 때 아픈지, 걸을 때 아픈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팁 하나를 드리자면 걸을 때 허리를 단 2cm만 펴도 통증이 20% 정도 줄어듭니다. 또 40분 이상 앉아 있었다면 반드시 1분 동안 일어나서 허리를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MRI 결과만 보고 성급하게 수술을 결정하지 마세요. 디스크면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는 건 90년대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반복적으로 맞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2017년 자마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자주 맞으면 뼈 손실이 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허리를 과하게 굽히는 운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 환자 이야기를 통해 MRI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통증의 진짜 원인은 생각보다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민철 님입니다. 올해 64시고요. 14년 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민철 님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날을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고 의자에 앉을 때는 숨을 크게 들이마셔야 했으며 다시 일어날 때는 이를 악물고 팔걸이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민철님의 표정에는 피곤함과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아, 이분은 오랫동안 통증과 싸워왔구나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철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14년 전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벼운 담처럼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다리까지 저려오더니 이젠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돌아 누울 때마다 찌릿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돌처럼 굳어 있어요.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민철님의 MRI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요추 4번에서 5번 사이 디스크 퇴행, 골극 형성, 그리고 협착 의심 소견까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의사라면 이 정도면 수술을 고려해야겠네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철님의 다리 감각은 정상이었고 보행 거리도 괜찮았으며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검사에서도 통증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철님께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평소 어떤 자세로 생활하세요? 식사는 어디서 하시나요? 텔레비전은 어떻게 보시나요? 민철님의 대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평생 바닥에 앉아서 밥 먹고 바닥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화장실도 쪼그려 앉는 재래식이었고 설거지할 때도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혀서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민철님의 허리 통증은 디스크 때문이 아니라 평생 반복된 나쁜 자세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민철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민철님, MRI에 디스크 퇴행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통증의 주범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허리 신전근의 약화와 엉덩이 근육 기능 저하, 그리고 평생 누적된 잘못된 생활 자세입니다. 민철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 대신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첫째, 모든 생활에서 허리를 굽히지 말 것. 둘째, 바닥 생활을 완전히 중단하고 식탁 생활로 바꿀 것. 셋째, 허리를 뒤로 살짝 젖히는 바나나 체형 스트레칭을 하루 3번 할 것. 민철님은 처음엔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금방 고쳐지겠습니까? 저는 80평생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데요. 그 말 속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철님을 설득했습니다. 딱 일주일만 제 말대로 해보세요. 만약 변화가 없으면 그때 수술을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민철님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민철님은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가 않아요. 허리가 60%는 부드러워졌고 다리 저림도 절반 이상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으악 소리를 안 냈어요. 민철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2주 후 민철님은 환하게 웃으며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10년 만에 손자를 안아 올렸어요. 그동안은 허리가 아파서 안아주고 싶어도 못 안았는데 어제 손자를 안았더니 손자가 할아버지 이제 안 아파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울컥했습니다. MRI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몸은 좋은 습관에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반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철님 같은 경우를 보면 수술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생활을 바꾸는 게 먼저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바닥 생활은 절대 금물이고 아프다고 무조건 쉬기만 하면 오히려 근육이 위축됩니다. 스트레칭도 통증이 있는 방향으로는 60%만 하셔야 하고 고령층은 무리한 요가나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왜 생활 자세가 이렇게 중요한지 허리 통증의 70%를 결정하는 자세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허리는 평소엔 조용합니다. 말없이 우리 몸을 지탱하고 묵묵히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며 수많은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나쁜 자세 앞에서는 절대 참지 못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허리뼈보다 인대와 근육의 노화가 먼저 오기 때문에 생활 자세 하나만 바꿔도 통증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0년 대한재활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놀라운 통계가 나옵니다.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72%가 전만 소실이 주요 원인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전만이란 허리가 안쪽으로 살짝 들어간 자연스러운 커브를 말합니다. 이 커브가 있어야 걸을 때나 앉을 때 가해지는 충격을 30%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만이 사라지는 순간 허리는 바로 뼈와 디스크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 충격 흡수 장치가 망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만을 없애는 가장 나쁜 자세는 무엇일까요? 제가 32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정리한 최악의 5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 바닥에 양반다리로 앉기. 둘째, 몸을 비틀어서 앉기. 셋째, 허리를 구부려서 싱크대에서 설거지하기. 넷째, 무거운 화분이나 박스를 들기. 다섯째, 장시간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 숙이기. 이 5가지 자세는 허리의 전만을 완전히 없애고 디스크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녁 식사 후에 바닥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시나요? 또는 설거지할 때 허리가 아픈데도 참고 계속 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세가 10년 후 여러분의 허리를 망가뜨릴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 있을 때는 배꼽을 안쪽으로 2cm만 당겨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지고 전만이 살아납니다. 설거지할 때는 30cm 높이의 보조 발판을 사용하세요. 한쪽 발을 발판에 올리면 허리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양념통이나 주방 물품은 가슴에서 눈높이 사이에 배치하세요. 바닥에 놓으면 매번 허리를 굽혀야 하니까요. 텔레비전은 바닥이 아니라 식탁에 앉아서 보시고 가능하면 바닥 생활을 완전히 중단하세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많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스트레칭은 오히려 통증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돌침대나 돌바닥에서 자는 것도 절대 금물입니다. 쿠션 없는 딱딱한 의자에 장시간 앉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은 갑작스럽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몸을 비트는 동작을 하면 급성 디스크가 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활 자세를 바꾸는 건 처음엔 불편합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딱 3주만 참고 해보세요. 3주가 지나면 몸이 적응하고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10년 후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굽힌 허리가 어떻게 다시 펴질 수 있었는지 그 21일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제 가족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농부셨습니다. 논두렁을 걸을 때도 허리가 구부정했고 밭에서 일할 때 허리를 펴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농사일이란 게 원래 허리를 굽히는 작업의 연속이니까요. 모내기 할 때도, 잡초 뽑을 때도, 배추 수확할 때도 허리는 늘 구부정했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현아, 요즘 허리가 불덩이 같다. 걷다가도 멈춰 서야 하고 앉았다 일어나면 한참을 허리를 잡고 있어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MRI를 찍었더니 협착증, 퇴행성 관절염, 디스크 퇴행이 모두 조금씩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나이를 생각하면 수술은 부담스럽고 일단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통증은 평생 굽힌 허리의 결과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생활습관 3가지를 강제로 적용했습니다. 첫째, 바닥생활 금지. 작은 접이식 식탁을 사드렸습니다. 둘째, 아침과 저녁 신전 스트레칭 각각 5분씩.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셋째, 농사 중 허리를 굽히는 작업은 전면 금지. 필요하면 제가 주말에 내려가서 대신 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는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중현아, 평생 이렇게 살아온 허리가 하루아침에 펴지겠냐? 80평생 바닥에 앉아 밥 먹었는데
이제 와서 식탁에 앉으라니 어색해서 못 먹겠다. 아버지의 말씀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전화로 스트레칭을 하셨는지 확인했고 주말마다 내려가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현아, 신기하게도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조금 덜 아픈 것 같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아버지는 밭에 나가셨다가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중현아, 오늘 1시간 동안 밭일 했는데 예전처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지 않더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3주가 되던 어느 날 저는 주말에 고향집에 내려갔습니다. 집 앞 마당에서 아버지는 등을 쫙 펴고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더니 손을 흔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중현아. 요즘 허리가 참 편하다. 어제는 마을 어르신들이랑 산책도 다녀왔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의 허리를 살려드렸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지 않고 식탁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농사일도 허리를 덜 굽히는 방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73세인데도 허리 통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가끔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현아, 내 말 들어서 참 다행이다. 요즘 허리가 50대처럼 가벼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허리라는 건 나이가 들어도 돌아갈 길이 있는 장기라는 사실을, 습관만 바꾸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사실을, 단지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허리가 아프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오래 아팠다고 MRI의 이상이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버지처럼 3주만 습관을 바꿔보세요. 그 3주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고령층은 갑작스러운 운동 변화를 피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칭도 천천히 부드럽게 해야 하고 통증이 심하면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대소변 조절이 안 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MRI보다 중요한 건 자세고 수술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생활습관이며 허리 통증의 70%는 집에서 고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32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보며 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의 허리를 살리며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허리 통증은 아픔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제발 나를 굽히지 말아달라는 몸의 절규입니다. 제발 나를 펴달라는 뼈와 근육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는 변명으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허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있습니다. 단지 너무 오래 굽혀져 있었던 것뿐입니다. 제가 만난 이민철님처럼 14년 동안 아팠던 허리도 3주 만에 60%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처럼 70평생 굽혀진 허리도 21일 만에 다시 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좋은 습관에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닥 생활을 완전히 중단하세요. 식탁을 사시고 의자에서 생활하세요. 둘째, 하루 3번 허리를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5분씩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 식사 후,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세요. 셋째, 걸을 때 배꼽을 안쪽으로 당기고 허리를 2cm만 펴세요. 넷째, 40분 이상 앉아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서 1분 동안 허리를 펴세요. 다섯째, 설거지나 빨래할 때는 보조 발판을 사용하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3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듭니다. 불편하고 어색하고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버티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2주가 지나면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낍니다. 3주가 지나면 내 허리가 이렇게 편할 수도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만난 환자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통증 때문에 손자를 안아보지 못하고 떠나신 분, 여행을 포기하고 집에만 계셔야 했던 분, 계단을 오르지 못해 친구들과 등산을 갈 수 없었던 분들, 그분들이 만약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손자를 안아 올릴 수 있고 친구들과 여행을 갈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 으악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허리 통증이 사라지는 첫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허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기둥을 다시 세우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병원이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필요하시면 다음 편에서 2주 만에 허리 전망 커브 되살리는 12분 루틴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 없이 사는 90세 어르신들의 공통된 생활 습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는 계속 좋은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허리가 다시 펴지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